안녕하세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금전의 융통의 뜻이죠. 즉, 돈이 오고 가는 것,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우리는 현재 금융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죠? 금융자본주의 챗 GPT에 물어봤어요. 그대로 제가 발췌했는데요. 금융자본주의는 금융산업이 경제 전반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기업과 정부의 재무활동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에 보면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경제 활동에 아주 깊숙이 개입돼 있고요. 그래서 복잡한 파생상품,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금융시장의 규모와 복합성이 증대되고 실물 경제보다 금융활동이 경제성장과 자본 축적에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금융특위와 단기 이익 확보가 주요 동기가 되어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정책과 규제 부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이런 우려가 있고 금융활동이 실물경제 생산과 고용보다 우선시되어 경제 안정성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많은 법안들이 지금 뭐 통과되고 상원 하원 통과되면서요. 특히 뭐 지니어스 법안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들 그죠? 뭐 금리 얘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현재 이런 금융 자본주의로 가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 극과 극으로 가는 아주 힘든 우리 현실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보시면 금융자본주의 종류를 볼까요? 산업금융자본주의, 금융화된 자본주의,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정부주도 금융자본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결합된 그래서 대형산업이 금융기관과 긴밀히 연계되어 실물경제와 금융이 상호 의존하는 구조고요. 금융화된 자본주의 보시면 금융상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경제성장과 이익 창출의 주수단이 된다. 그죠? 그래서 현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금융위기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피부로 느껴지죠. 그리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국경을 넘어선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형태. 그래서 국가 간의 뭐 CBDC 얘기도 나오고 미국의 주식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크립토 코인 같은 경우 365일 24시간 거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 법제화가 되면 이제 달러 기반으로 하는 이 디지털이죠. 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에서 그냥 자금들이 어디에서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그 초국적 금융 요 주의로 간다라고 저희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초국적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된다. 그리고 정부 주도 금융자본주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원하는 뭐 현재 있는 일이고 또 뭐 앞으로 좀 닥쳐올 CBDC 중국은 많이 준비하고 시작되고 있죠. 이런 금융 자본주의로 가는 거에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 자본주의 여기 보시면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것들 중에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이 안에 저는 현재 해외 선물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다. 해외 선물이란 한번 알아볼게요. 해외 선물이나 해외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futures라고 하는 선물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죠? 선물은 특정 자산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속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실제로 사고 팔 때는 그걸 현물이라고 하죠. 현존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요게 현물 거래라고 한다면, 선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은 국내 선물과 동일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해외에 있다 해서 해외 선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제 금융시장과 연계돼서 해외 거래소인 CME, 그죠? 유럽 파생 상품 최대 거래소인 유렉스, 그다음에 SGX, 싱가포르, 홍콩 거래소 있죠? HKEX, OSE, 오사카 증권거래소, 이런 상장된 선물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다. 그런 선물 거래다.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점인지 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이 이제 주가 지수, 화폐 있죠, 통화쌍이라고 하는데요. 통화, 뭐 금리에 대한 거, 원자재, 뭐 금, 원유, 뭐 공유 등등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상품을 거래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해외에 있는 상장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큰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현물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금액으로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선물 거래는 소액으로 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지렛대를 활용해서 큰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자 아주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24시간, 뭐 거의 24시간, 23시간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 있어서요. 내가 일을 한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 어느 때든 이제 거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실시간 거래가 체결 및 청산, 정리, 정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입니다. 해외 선물의 주요 상품 뭐 예시들 이런 것들은 보시면 CME, 그죠? 뭐 S&P 500, 나스닥 100 등등 여러 지수, 뭐 항생 등등 크루드 오일 이런 것들 다양한 상품군을 할 수 있다 해서요. 좀 더 간략하게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투자 상품이 다양하다. 여러 상품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걸 골라서 한 종목만 해도 되고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다. 어느 시간대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전 세계 시장이 참여하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누가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선물 거래의 특징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모든 이 현물 거래는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야만 되는데, 해외 선물 거래는 가격의 하락을 맞출 시, 상승을 맞출 시, 그래서 양방향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 거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요약을 하자면 적은 돈으로 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양방향으로 아무 때나 원하는 상품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게 같아요. 양날의 검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고수익의 기회도 되지만 이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내가 바로 청산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시차, 이거는 뭐 적응하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양방향과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도 되지만 수익도 볼 수 있는, 이게 장단점을 한꺼번에 공존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보시면 그게 시작점이나 남들이 다 안 할 때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투기이고 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생각을 전환한다면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그 시장을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한다면 그래서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부동산을 어, 배바실 때 왜 그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부츠 신고 나온다고 합니다. 남들이 안 할 때, 안 쳐다볼 때 미리 했죠. 주식 하면 패가 망신한다. 저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주식을 다 공부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제 금융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더 어렵지만 이제 대중화됐습니다. 크립토라고 하는 비트코인 정말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얘는 사기다.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이며 전 세계적으로 얘를 뭐 비축하고 얘를 투자해서 인생 역전하신 분 제 주변에도 봤습니다. 근데 남들이 안 할 때 공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또 오랜 시간 걔를 보유하면서 인생 역전을 하신 분들이 많죠. 이 해외 선물 시장 되게 위험한 거 맞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장점이라고 하면 얘를 조작할 수 없다라는 점. 투명한 게 장점입니다. 제가 꼽는 장점은 이 레버리지예요. 우리 다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부동산 크게 살고 싶지만 그만한 시드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외 선물은 이 높은 레버리지를 내가 잘 활용한다면 거기에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이 레버리지가 많은 만큼 굉장히 소심하게 한다면 그죠? 그리고 항상 오르기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되지만 이 해외 선물의 장점은 시간차를 내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방향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잘만 활용한다면 그리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나만의 원칙을 삼아서 한다면 저는 이 시장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을 그럼 내가 좀 공부해서 조금 준비하고 해볼까 한다면 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 해외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금을 하고 내가 벌었을 때 아니면 원할 때 입출금이 자유로운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고 해외 선물 전용 거래 플랫폼이 필요하죠. 내가 거래를 해야 돼. 왜 한국 계좌 같은 경우 보면 뭐 HTS 이런 것처럼 뭐 MT4, MT5 뭐 C트레이더스 뭐 등등 이런 해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 그리고 이걸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글로벌 경제, 시황 이런 상품에 대한 용어, 지식 어떻게 하는지 데모로도 해봐야 되고 내가 연습도 하고 실제 할 때 조그만 시드를 넣어서 해보고 그러면 이런 이마다고 하는 이 거래 우리 그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안전한 걸 내가 선호하느냐,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대신에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해본다면 앞으로 살 날이 이제 100세 시대에서 나이가 들수록 몸으로 하는 일, 어느 장소에서 하는 일, 사람 간에 뭐 하는 일이 제한돼 있고 또한 이 우리가 팬데믹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온라인 쪽이 산업이 확장된 것처럼 내가 집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도구든 노트북이나 이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선물에 대한 거, 금융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어디가 있는지, 어떤 플랫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